안녕하세요. 리더스 코칭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정적 방어 기제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부정적 방어 기제.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, 우리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? 이 부정적 방어 기제. 자, 부정적 방어 기제가 뭐냐면,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첫째는 부정입니다. 부정은 뭐냐면, 나 아니야, 내가 안 했어 라고 꼬이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화입니다. 합리화는 내가 잘못을 하고도 그 잘못을 포장을 합니다.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포장을 해서 자기가 한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투사입니다. 투사는 바로 네 탓이야,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 3가지가 대표적인 부정적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부정적 방어 기제는 굉장히 본능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힘이 들 때, 그리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올 때 우리는 이걸 본능적으로 쓰게 됩니다. 그렇지만 이 부정적 방어 기제는 잠깐 동안, 그 순간 동안은 본인을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이 부정적 방어 기제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쓰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죠?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런데 이 부정적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들은 일단은 남 탓을 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로남불인 사람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습관적인 부정적 방어 기제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. 본인의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포부 싸움을 합니다.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이런 부정적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부정적 방어 기제를 많이 쓰게 되면 대화하는 상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습니다. 잘못을 했는데 엄마가 혼을 냈어요. 너 이러면 안 되지. 이렇게 하면 되겠니?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이가 아니 엄마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뭔가 픽픽거리를 계속되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.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? 그죠? 더 화가 나는 거죠. 그냥 그 아이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엄마 죄송해요.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게요. 하면 그냥 끝날 일을 계속 본인이 구차한 변명을 대고 핑계를 대고 이러면서 엄마의 화를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. 이게 뭐 엄마와 아들과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에서 상사와 직원 간의 대화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적용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부정적 방어 기제를 계속 쓰게 되면 그죠? 나라는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신뢰할 수 없는 사람, 그 사람은 내로남불이야, 상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정적 방어 기제를 습관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혹시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냥 인정하십시오.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을 보이시는 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렇게 해서 본인도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. 자,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